저희 아이한테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쓰는 방법인데 요거 갖고는 사실은 힘들어요. 순수하게 책 읽는 시간이 지집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현실적이고 솔직한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백시영입니다. 남기정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사연 전화 통화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 말씀드리겠습니다. 닉네임 필름장치 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인데요. 자제분이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하세요. 1학년 때는 주 2회 어학원에 보내셨다고 하는데 거기서 단어 시험을 한 일주일에 20개 정도를 봤나 봐요. 그런데 아이가 단어의 뜻을 알아도 철자 쓰는 거에서 한 2개, 3개 이렇게 틀리면은 막 울고 힘들어 하더라. 그래서 걱정이 되셔서 영어 감정이 좀 안 좋아지면 어쩌지 하고 우려가 되셔서 거기서 이제 학원을 그만두시고 약간은 패드로 공부하는 공부방으로 옮기셨다고 해요. 현재 학원은 아이가 좋아해서 계속 다니고 싶다고는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뭐 거기서 읽는 책을 보면은 수준이 아이가 읽기에는 많이 쉬워 보이긴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집에서는 매일 리딩 게이트 한 2권 정도 책 읽고 문제 풀기 하신다고 하고요. 그 플라이 가이 이런 책들을 소리내서 읽는다고 하시는데 양이 많지는 않다고 하세요. 하루에 한 40분 정도를 하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변에서 들리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 영어는 결국엔 어휘 싸움이야. 그래서 애가 단어 외우는 거 힘들어 해도 그걸 뛰어넘어야 돼. 이런 이제 말들이 들린다고 하세요. 고민이 되시는 거예요.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책 읽는 습관 잡기에 중점을 둬야 될지 아니면은 공부량을 늘릴 수 있게 어학원에 보내야 될지 이런 고민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통화를 연결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영어학원 내부 고발자 남기정입니다. 백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은 전통 원서 읽기 계보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단어를 따로 아예 안 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휘력이 낮냐? 그게 아니라 같은 연령 대비 최상급인 애들이 이런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단어를 시험을 보는 식으로 외워야지 어휘력 신장이 높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지금 어린 나이라는 건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중학교 1, 2학년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정도 아이들 중에서 어휘력이 성인급인 애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의 굉장히 높은 비율 3분의 2 이상이에요. 그 아이들은 단어장 암기로 어휘력을 기르는 애들이 아닌 애들이에요. 이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휘장, 어휘집으로 외워야지만이 어휘력이 신장될 거다 생각하시는 거는 요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애들이 사실은 더 적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휘력을 높이고 싶으시다 하면은 독서 중심으로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긴 조건이 있어요. 양이 지금 하시는 40분 정도다. 요거 갖고는 사실은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순수하게 책 읽는 시간이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2시간 이상이 돼야 돼요. 하루에. 그렇게 하시면은 괜찮을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단어장을 외우면은 더 잘 되지 않을까요? 생각하시는데 단어장은 그렇게 오랜 시간 외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일반적인 아이들은 단어장을 암기하는 식으로 해서 오랜 시간을 투자하는 것 자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휘가 높은 애들은 책 읽기 중심으로 한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 단위 시간당 효율은 어휘장 암기가 더 높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오랜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애들은 이걸 못해요. 성인 중에는 혹은 사춘기 이후의 아이들은 이걸 할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 비율이 점점 높아지긴 하거든요. 그런데 자제분이 지금 3학년이시잖아요. 이 3학년에 이걸 할 수 있는 애들은 사실은 한 3% 미만일 거예요. 확률이 너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1옵션은 항상 뭐냐? 책 읽기 중심이 맞으시다. 어휘를 목표로 해도 책 읽기 중심이 맞아요. 요거는 제가 오랫동안 아이들 지도했잖아요. 한두 명 보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 직접 본 애들이 적어도 1000명 단위 이상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고민 포인트가 어학원에 한번 도전하는 게 좋을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만약에 근데 조건이 있어요. 부모님께서 집에서 혼자 하루에 2시간 이상 책 읽는 거를 지도하시는 게 힘들다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시간적 여력이나 에너지 레벨이 충만하시다 하시면은 그러면은 책 읽기 하는 게 더 나을 거예요.
2시간 이상 책 읽기 이런 게 가능하시면은, 근데 그게 아니다 하시면은 어학원을 병행하시는 거는 괜찮다고 봐요. 혹시 좀 이제 궁금하신 거나 약간은 좀 이거 맞아요? 이렇게 미심적인 부분이 있으시면은 예,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세대도 이게 원서로 공부하던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 영상을 보면서 항상 이제 네. 마음을 다잡곤 하는데 이게 네. 항상 흔들릴 때가 많거든요. 근데 오늘 그쵸. 답변 보고 다시 한번 방향을 좀 잘 잡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따뜻한 봄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2시간 말씀을 해주셨는데 2시간 안 될 것 같아. 뭐 1시간 미만이야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그러면 단어로 외우는 게 더 낫지 않나? 어찌 보면 좀 더 효율적일 수 있지도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일단은 공감이 돼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알겠어요. 왜냐면은 앉혀놓고 단어 외우라고 했을 때 곧잘 외우는 애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지켜보고 이렇게 같이 몰입시키고 하면은 꽤 돼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걸 얼마나 지속이 가능할까? 요거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투입하는 시간 대비 얼마의 효율을 가져갈 수 있냐, 얼마의 결실을 가져갈 수 있냐, 요것도 중요하긴 한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간구하는 건 뭐냐, 얼마나 시간을 투입할 수 있는지 자체가 이게 굉장히 결정적인 요인이다. 그래서 만약에 1시간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이 나이 또래에서는 어휘만 따지고 봤을 때에도 원서 읽기가 이긴다고 봐요. 적어도 이 나이 또래, 3학년 나이 또래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특히, 3학년까지도 저학년으로 보거든요. 요럴 때까지는 특히 원서 읽는 게 어휘에서도 사실은 효율이 높다. 단어 암기를 예를 들어서 1시간씩 맨날 시킨다. 이거 아이들 못해요. 1시간 동안 단어만 외우게 한다. 이걸 할 수 있는 애들이 사실은 극소수예요. 그래서 1옵션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안 된다. 영어는 결국에 어휘 싸움이라서 단어 외우는 걸 힘들어해도 그걸 뛰어넘어야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위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그거를 원장님은 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어휘 싸움이다라고 말을 해도 이거는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어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굉장히 동감해요. 어휘를 모르면 뭐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요거는 맞아요. 저는 이제 좀 위험하다고 보는 프레임이 뭐냐면은 이거 다 분리해서 접근하는 프레임이 위험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구도를 생각해 볼게요. 어휘, 읽기, 듣기, 문법, 쓰기, 말하기 있다. 이렇게 프레임으로 나누잖아요. 그럼 저는 한국에 사는 학생들은 읽기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이제 이렇게 말하겠죠. 어휘가 안 되는데 다른 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을 할 텐데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하겠어요. 어휘를 영한 단어식으로 쌩암기를 했다고 해서 다른 영역이 돼요?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전 그 패러다임을 갖고 공부했던 분들이신데 이거는 사실은 그 원서 읽기 방식이랑은 결이 안 맞는 체제고 요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거는 사춘기 정도는 돼야지 혹은 사춘기 이상의 나이 또래가 돼야지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게 흔히 말하는 구조적 학습 방법이거든요. 단어를 외우고 여기에다가 문법이라는 틀, 구조를 합쳐서 요거 두 개를 조합해서 문장을 이해하고 문장을 만들어낸다. 요 프레임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인데 나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위험하다. 어휘 말씀하실 때는 뜻이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뜻이랑. 어휘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단어가 문장이나 글에 나왔을 때 그것을 문맥을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 단어의 뜻을 일정 부분 알고 있다가 저의 생각하는 어휘예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분리시키면서 약간 희망적인 생각은 그 명목적인 단어의 뜻을 알면 문장에 나왔을 때 그걸 활용할 수가 있다. 그거를 전제를 하고 분리시키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전제를 하다 보면 실제로 단어 뜻을 알아요. 어휘를 알죠. 어휘를 완성을 했어요. 근데 문장 나왔을 때, 글이 나왔을 때 써먹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휘의 궁극적인 목표인 글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는 이건 어휘가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따로 이제 디스커션이 보면 따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명목적으로 그냥 단어의 뜻을 알면 이거를 활용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실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하고는 틀려요.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닉네임 유니버스 더니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인데요. 지금은 대형 어학원 7세반에 보내고 계시는데 이제 백그라운드를 말씀을 드리면은 부모님들께서 집에서 책 읽기를 같이 해주시는데 영어를 그렇게 잘하시는 편은 아니셨다.
뭐 아이를 원래는 미술학원을 영어로 운영하는 그런 데를 보냈다가 아이가 뭐 그렇게 재미있어 하지 않았다 영어를. 그런데 근래에 어학원을 보냈더니 갑자기 흥미가 폭발해서 집에서 막 영어로 막 말하고 어머니 영어로 얘기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막 yes, no 이런 거 막 말하면서. 그래서 부모님께서도 간단하게라도 영어를 생활 속에서 좀 이제 표현해 주려고 노력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제 맞벌이 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시간을 어떻게든 내시려고 노력을 해서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같이 원서 읽기를 해준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고민이 되시는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은 부모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본인들의 발음이 음원보다 좋지 않고 약간 액센트가 있다고 하는 그런 발음이다. 그래서 부모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이걸 육성으로 읽어주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은 원어민의 음원을 틀어주는 게 나을까? 이런 고민이 되신다고 해요. 그래서 원서 읽는 방법 어떤 것이 맞을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번 전화를 연결한 다음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지요. 안녕하세요. 대치동 영어학원 내부 고발자 남기정이라고 합니다. 백시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닉네임 유니버스 더니님 맞으시죠? 네, 맞아요. 일단은 사연은 제가 뭐 여러 번 다시 읽어봤어요. 제가 만약에 이 상황이라 하면은 어학원은 지금 좋아하잖아요. 일단은 쭉 보내면서 책 읽기 1시간을 지금처럼 해주실 것 같아요. 저라면은. 그런데 지금 이제 고민이 되시는 포인트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거를 육성으로 부모님들께서 직접 읽어주시는 게 맞을지 아니면은 흔히 말하는 이 정제된 깔끔한 음원이라는 거를 원어민이 이제 읽은 거 요거를 들려주는 게 맞을지 이제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제 요거에 대해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저라면은 제가 직접 읽어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 아이들은 이 영어를 약간은 기술적인 거고 뭔가 이제 내가 마스터해야 되는 그 레벨업을 해야 되는 대상 이런 식으로 인지를 하지 않아요. 사회 활동의 일환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배우는 게 좋은 이유는 이거를 소통하는데 매개로 사용하니까 좋아하는 거거든요. 아이들은 관심이 있는 거는 소통이에요. 교감, 의사소통 이게 관심이 있지. 영어의 이 기술적인 측면을 배워서 내가 어떻게 입신양면하겠다 이런 게 관심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부모님이 소통하듯이 읽어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단 걱정거리는 있죠. 뭐냐? 내가 이제 발음이 이상적이지가 않은데 이렇게 해도 될까? 이거를 걱정하시는데 이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건 우리가 많은 케이스가 이미 있어요. 이미 부모님들께서 원어민 같지 않은 발음이신데 육성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들려주시고 일부 시간을 원어민 그 음원 같은 거 들려주신 분들이 이미 세상에 많이 나와 있고 요거는 해가 지나서 데이터가 쌓여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자제분들이 부모님과 똑같은 액센트를 갖게 됐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하시는 대로 하셔도 그 우려하시는 게 내가 좀 그 액센트에 자신이 없는데 이거 답습하면 어떨까? 이게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맞아요. 좀 예. 악센트도 그렇고 네네네네. 발음이 이제 네. 아이가 이제 여기 제 유튜브 보면서 추천받은 교재도 물론 읽히지만 이제 자연과학 같은 걸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네. 이제 거기서 나오는 어휘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좀 익숙하지 않은 것들도 있고 네. 미리미리 제가 좀 발음을 찾아보고 공부를 해도 이게 툭 안 튀어나오는 경우가 사실 좀 예. 많아요. 예. 예. 그래서 좀 버벅거리기도 하고 그런 걱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우려가 많이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미 이제 선배 엄마표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 데이터가 많이 쌓였어요. 이거를 본 결과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조금 네, 궁금한 게 좀 많이 풀렸습니다. 예. 혹시 뭐 또 어머님께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그런 질문 사항이 있으실까요? 아이가 흥미로워하면 조금 어려운 교재 같이 읽혀도 될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게 제가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거든요. 저희 아이한테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이의 지금 수준은 엘리펀트 앤 피기도 사실은 벅찹니다. 하지만 지금 아이가 선호하는 책은 그 베런스타인 베일스예요. 그건 사실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거는 저는 그냥 읽어요. 아이가 원하는 거를. 왜냐? 지금의 포인트는 접근법은 이게 핵심이에요.
뭔가를 배우려고 한다, 학습하려고 한다, 이게 포인트가 되면 안 되고 이 언어를 매개로 해서 소통하고 즐거움을 얻는다, 이게 핵심이 돼야 돼요. 학습하려는 게 아니라 이거 습득이라고 하거든요. 그 acquisition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의사소통의 매개로 썼다 이뿐이에요. 요거를 가져가시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애가 좋아한다 하면은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하시면 되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니 그러면은 행복한 봄날 되시고요. 그 주말에 나들이 잊지 마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예, 들어가세요. 지금 이 나이 때 이 정도의 뭐 영어 수준이라고 한다면 원서를 가지고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일단은 원서 읽은 다음에 읽으면서 동시에 해도 되고 읽고 난 후에 이거 읽은 거에 대상으로 해서 이제 대화를 나누면 좋거든요. 그러면 더 좋은데 이거는 뭐 흔히 말하는 저기 오픈 디스커션 식으로 자유롭게 영어를 구사하시기가 힘든 부모님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은 읽은 다음에 이제 캐릭터가 있잖아요. 나오잖아요. 그 엘리펀트 앤 픽이 지금 말씀 주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거기 코끼리랑 돼지가 나와요. 그러면은 애들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건 저는 약간 기본적인 욕구라고 봐요. 그림을 이제 그리고 싶은 거는 그림 그릴 때 엘리펀트 한번 그려보자. 피기 한번 그려보자. 제럴드가 이렇게 이름이거든요. 제럴드 여기 한번 스케치북에 그려보자 한 다음에 여기 그리고 난 다음에 옆에 집도 그려봐. 하우스 이렇게 한 다음에 하우스. This is a house. 뭐 이렇게 하면은 이러고 하면은 아이들이 책에 대한 애착이 더 길러지고 이게 내 삶이랑 동떨어지지 않은 거구나 하는 인식이 생겨서 좋아요. 그래서 뭐 단어 같은 거 익히게 해주실 때 아이들이 그냥 뭐 글자만 이렇게 인식하게 한다든가 소리만 인식하게 하면은 좀 딱딱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그림 같이 그려보면서 하면 좋아요. 저도 쓰는 방법인데 이런 거 같이 해보시면은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일 텐데 그러니까 결국에 왜 이걸 하는가, 왜 그림을 그려보게 하지, 뭐가 목적이지, 이거를 알면은 이제 행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모든 과정의 목적은 생활의 일부로 만드는 거예요. 영어를 삶의 한 부분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이거 익숙해지게 만든다.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통의 매개로 쓰고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이게 되면은 다른 것들은 굉장히 수월해져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걸 약간 공부라는 식으로 아이한테 인식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하루에 일단 쓸 수 있는 시간도 제한되고 아이들이 이거를 스스로 재미 붙여서 하게 하는 게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 우리 삶의 일부다. 책을 읽었으니까 이거를 읽은 것 갖고 이야기도 해본다. 혹은 그림도 그려본다 하면은 이게 약간 체화가 되는 그런 과정이라 볼 수 있거든요. 너와 내가 이 책을 매개로 해서 지금 소통하고 있고 즐거움을 느끼고 있어. 이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게 포인트다. 영어 자체로 말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대화를 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게 우리가 이 영어로 된 콘텐츠를 익혀서 같이 생각을 공유하고 감성을 공유하고 이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림 그리는 거든 뭐 일부 단어로 대화하는 거든 간에 혹은 눈을 마주치고 깔깔깔깔 웃는다든지 이런 걸 하고 있다라고 아이한테 경험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거는 굉장히 수월해진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쓰고 있는 기조인데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모든 영어로 된 콘텐츠의 100분의 1만 소화해도 된다. 요 마음으로 접근하시면은 잘 될 거예요. 꾸르르 쾅쾅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좋아하는 영상이나 책의 캐릭터는 어려서부터 이제 개구장이 캐릭터를 좋아해가지고 리틀 프린세스 페퍼피그 DVD는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1년 전 3학년 때까지 많이 보고 아직도 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평소에 얘기할 때 반복되는 게 좋다고 얘기를 들었지만은 이게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그래서 조금 이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다가는 이제 그 영어 실력이 그 지금 읽는 책에 좀 머물게 돼가지고 나중에 되면 이거 실력차가 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지금 하고 계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써보는 거 집에서 이제 브릭스 논픽션 브릭스 쉬운 단계부터 이제 써보기를 했다가 이제 집에서 하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영어 학원을 지금 보내고 있고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영어학원의 특징은 좀 소수예요. 그래서 2명이 수업을 하고 있어서 약간 좀
학생이 영어 수준도 좀 틀린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맞나 생각을 하는데 스펠링도 잘 모르던 아이가 한 달 정도 이제 쓰면서 재미있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희 이제 말씀을 들으면은 이제 좀 늦게 학원을 보내도 되지 않을까 원서 읽는 시간이 뺏기는 게 아닐까 해서 요거가 맞나 아니면 다른 학원 옮겨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기도 하고요. 화상 통화를 지속하는 게 나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화상 통화 선생님하고는 친해져가지고 아이랑 이렇게 수다 나누면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화를 하면서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내부 골자 백승입니다. 함기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로 이제 고민되시는 게 아이가 이제 새로운 책을 잘 이제 안 읽으려고 한다. 이게 맞을까요? 아, 네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지속이 됐을까요? 거의 1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 책만 계속 읽고 있어요. 오, 재밌게 읽어요? 네, 막 웃으면서 읽고 그러긴 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이게 지속되는 것 같아서 저는 여기서는 약간 선택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이가 실제로 재밌게 지금 글을 읽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이 지속되면 안 바뀔 수도 있죠. 지금 미래는 알 수 없으나. 그런데 이제 1년 정도 읽었는데 계속 읽다 보면 좀 다른 것을 읽을 마음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저는 여태까지 뭐 아이들 보면 그런 걸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지금 좋아하는 거 즐길 수 있고 집중해서 읽는다고 하면 계속 읽게 하고 나중에 그거랑 좀 비슷한 것들이라든가 그걸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똑같은 걸 읽지만 그동안 또 영어 실력은 향상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사연 중에 말씀하신 것이 뭐 아이의 반응은 좀 긍정적인 걸로 보여지고 그래서 스펠링이라든가 이런 거 좋아지는 게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요 정도면은 안착이 잘 됐다. 지금 학원이요. 되게 적은 인원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네. 아이가 쓰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조금 낮은 반에 편성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그런 걸 어떻게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게 꼭 마이너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봐요. 특히 이제 아이가 2명 이제 수업을 하니까 선생님이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배려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이제 아이가 얘기를 하나요? 뭐 같이 수업을 하니까 2명이서 수업하니까 뭐 아이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이 더 잘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그냥 그 수업 분위기 자체가 너무 재밌다 보니까 자기는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이가 재밌게 수업을 잘 듣는다고 하니 그거는 뭐 실력이 좀 차이가 나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네, 도움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소에 저희한테 관심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또 나중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사연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생각을 만들어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소중한 사연 보내주시면은 이런 시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할까요? 감사합니다.